네, 안녕하세요. 오토캐스트 이다정입니다. 저는 오늘 DS3 크로스백 E-Tense라는 전기차를 살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. 일단 이 DS라는 브랜드 자체가 좀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PSA 그룹의 그 프리미엄 브랜드예요. 그래서 PSA 그룹 중에서도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차들을 만드는 그런 브랜드고요. 그 가운데 처음으로 전기차를 내놨어요. 이게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저 차입니다. DS3 크로스백을, 그러니까 이 전기차 말고 내연기관 차는 저희 채널을 통해서 정영철 기자랑 같이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이 전기차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네요. 처음 나왔으니까 당연히 처음 보여드리는 거죠. 외관은 DS3 크로스백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. 곡선이 많이 가미된 헤드램프나 그리고 또 이런 다이아몬드 형식의 그런 디자인들이 곳곳에 정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. 일단 여기 헤드램프 진짜 화려하죠. 약간 항상 그 DS 차량들에서 보면은 헤드램프 이런 보랏빛 나는 게 보이거든요. 이게 진짜 그 화려함을 좀 더 더해주는 것 같고요. 이 헤드램프는 지금 앞쪽에 보이시는 저 카메라에서 이제 전방 상황, 도로 상황을 보고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빛의 각도나 밝기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것들이 이 램프 안에 담겨 있고요. 그리고 이거 뭔가 좀 볼 때마다 독특한데요. 약간 바느질한 것처럼 주간주행등이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아무튼 독특하게 모양이 돼 있죠. 그리고 이 옆쪽에 보시면은 DS만의 그릴과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. 옆에 보시면 저희가 DS3 크로스백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 이쪽 부분 차체를 여기까지 끌어올렸어요. B필러 쪽에서. 약간 실내에서는 좀 답답하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뭔가 예뻐 보이기 위해서는 좀 기능은 조금 포기해도 된다라는 느낌이 많이 있어요. 근데 이것도 저는 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2열석이 앉으면 되게 답답하거든요. 근데 또 보기엔 예쁘니까. 네. 이 도어 핸들은 키를 가지고 다가가면 자동으로 툭 튀어나오는 그 핸들이에요. 지금 제가 키가 없어가지고 튀어나오진 않는데 그냥 일단 제가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나오죠. 그리고 이 도어 핸들 디자인 자체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디자인을 했어요. 요거 하나조차도 그냥 디자인하지 않은 느낌이 납니다. 그리고 이 크기를 보시면요, 소형 전기차거든요. 가장 비슷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코나 EV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코나 EV랑 크기를 비교하면 전장은 DS3가 조금 더 짧고요. 뭐 전고나 전폭은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큰 수준입니다. 이 전기차 충전구는 주유구랑 똑같은 자리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차는 한 번 충전에 237km를 가는데요. 보통 이제 다른 코나 EV 아까 계속 비교했으니까 비교하자면 코나 EV가 한 406km 정도 가잖아요. 근데 그거와 비교하면은 사실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지만 WLTP 기준으로는 300km가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실제 주행거리에서는 아마 237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그건 타봐야 알겠죠? 네, 나중에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. 이 뒷부분도 DS3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. 대신 이제 E-Tense 모델, 전기차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E-Tense 레터링 엠블럼이 박혔고요. 테일램프 모양도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그 다이아몬드 느낌의 DS 윙? 그런 디자인이 이 속안에도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.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. 트렁크는 요 밑에 있어요. 그래서 전동식 트렁크는 아니에요. 손으로 살짝 힘을 줘야 되고 열었을 때 공간은 꽤 넓은 편입니다. DS에서도 설명을 하는 게 이 DS3의 크로스백 그 내연기관 모델과 이 전기차 모델 간의 공간, 그러니까 트렁크 공간이나 저 앞쪽에 2열 실내 공간이 다르지 않다고 해요. 그래서 뭐 전기차라고 하면 바닥에 배터리가 들어가거나 하기 때문에 뭐 공간 활용이 조금 달라지거나 좁아지거나 하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게 DS의 설명입니다. 그러니까 2열석을 접어볼게요. 짠! 완전히 평평하게 접히진 않거든요. 그래서 뭐 이 전기차를 들고 차박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를 좀 평탄화할 작업이 필요합니다. 이 부분이 살짝 떠요. 이번에는 2열석에 한번 앉아볼게요. 2열석은 보통의 소형 SUV의 무릎 공간과 거의 비슷하고요. 대신 이
차량의 무릎 공간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여기 보이세요? 극단적으로 이 시트 안을 팠어요. 근데 보통은 그냥 이 시트 뒷면을 훅 집어넣잖아요. 근데 이 DS는 이 부분마저도 약간 여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도형? 뭐라 그러죠? 모양? 디자인을 여기에도 접목을 시켜가지고 넣어놨네요. 다만 여기는 발밑 공간이 사실 조금 부족해요. 그래서 뭐 넣었을 때 발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. 제가 이렇게 얇은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거의 들어갈랑 말랑 하는 정도?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고요. 그 외에는 뭐 아까 말했던 그 차체 위로 올라오던 공간이 이렇게 2열석에 영향을 줍니다. 도어 쪽에 이렇게 팔걸이 부분 있죠. 이 부분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. 그래서 팔을 올리려면 뭐 받칠 용도로 쓰진 못하고요. 그리고 문을 열면 여기까지 열립니다. 머리 공간은 꽤 이 차에 전고가 있어서 그런지 헤드룸은 많이 남습니다. 여기 팔걸이는 없어요. 컵홀더는 없고요. 그냥 이 시트가 일체로 돼 있어가지고 접히진 않습니다. 역시 DS 다른 여타 차량과 마찬가지로 화려하고 다이아몬드가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. 파리의 리볼리 거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. 거기에 뭐 럭셔리 부티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대요. 그래서 그 거리에 있는 한마디로 그냥 되게 명품스럽게 만들었다.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고요.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는데요. 소시크 트림과 그랜드 트림 이렇게 두 가지로 판매가 되고 사실 이 두 트림 간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있진 않아요. 안전사양은 모두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 차이가 없고요. 그리고 실내는 저희가 DS3 크로스백에서도 보여드렸듯이 거의 모든 것들이 비슷합니다. 전기차이기 때문에 여기에 찰지, 에코, 파워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리고 아마 요 아래쪽에 이제 주행 가능한 거리 표시가 되어 있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만 살짝씩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. 이런 데 보시면은 이제 터치 형식으로 뭐 미디어, 내비 이렇게 뭐 전화도 할 수 있고요. 블루투스 연결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이제 공조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. 이게 약간 물리적인 느낌이 하나도 없고 터치 형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사실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감이 없어요. 이게 햅틱 반응조차 없어가지고 사실 이게 내가 눌렀나? 잘 모르겠네요. 아무튼 여기는 모든 장치들이 이 전원 버튼 빼고는 모두 터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뭐 시동 껐다 켜는 거 그리고 여기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독특하게 DS 차량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 있죠. 여기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이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엽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가 1열 왼쪽 여기가 2열 왼쪽 여기가 이제 오른쪽 창들 여는 거고요. 이 기어 레버도 뭐 푸조나 DS 모두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. 차이가 있다면은 이텐스 모델이라서 여기 2 박아놓은 거 요게 하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. 이 차의 가격은 4,85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. 그리고 국고보조금 628만 원에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까지 더하면 최소 이제 3천만 원대부터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고요. 근데 아마 최상위 트림을 구입하면은 4천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뭐 코나 EV와 가격대를 비교하면은 시작가는 거의 비슷한데 이제 상위 트림을 비교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. 오늘 이렇게 DS3 크로스백 이텐스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. 시승은 저희가 다음 달에 할 예정이에요. 시승을 하면서 제일 궁금하신 이 차의 주행거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주행 느낌은 어떤지. 왜냐면 이런 소형차인데 좀 고급차를 지향하는 전기차는 아직까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 차를 타보고 여러 가지 주행 느낌들을 다음 달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시 사무실로 갈게요. 안녕.